군산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 공사에 참여한 지역 영세업체들이 대금 2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이 48일이나 남았지만 예비 후보자가 벌써 19대 총선 수치를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 철도 건설 계획에 전북에서는 새만금 대하철도가 반영되고 전주 김천철도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재 씨가 사업비를 쪼개 경로당의 공기정화기 관리를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군산 일반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지역 영세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전력과 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발전소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 용접봉과 장갑 등 공구를 공급하는 이 업체는 지난 7월부터 자재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금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매입이나 은행 자금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또 성명절이다 보니까 설 명절에 직원들 급여를 할지 또 일부 보너스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 건설 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군산의 영세업체들이 길게는 5달 넘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액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공사 자재를 납품받은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대금 결제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측은 협력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며 협력사와 영세업체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깊이 있게 개입을 못하는 게 그 당사자를 이렇게 계약을 해갖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받아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단지 문제가 안 생긴 대로 최대한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설 명절이 코앞이지만 밀린 대금을 받을 길이 보이지 않아 영세업체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20대 총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의 전체 예비 후보자가 60명인데요. 아직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을 48일 남겨둔 20대 총선에선 벌써 62명으로 4년 전 수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많아서 내부 경쟁도 치열합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최소 3대1 이상의 내부 경쟁이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과 영입 인사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선거구에서 전략 공천을 없애기로 해 조직력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 공천이라고 해서 누구를 딱 찍어서 이렇게 내리기보다는 그 지역에서도 출마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것도 역시 공정한 경쟁을 갖다 거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수기 선거인단제 경선 방식을 당원에 명시했습니다. 수기 선거인단은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들끼리 토론회를 연 뒤 비밀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정한 내부 경선을 통해 유능하고 신뢰받는 후보를 결정한 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7군데 선거구에만 후보를 공천한 새누리당은 이번에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냅니다. 특히 완산갑과 덕진 그리고 익산갑과 남원 순창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들이 몰려 자체적으로 첫 경선이 치러집니다. 경합지역이 4군데 있는데 그곳에 후보가 2명 이상 돼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북도당의 최초의 일입니다. 정의당은 호남 지역 선거 대책본부를 만들고 기득권 정치와 낡은 정치를 민생 정치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김제 등 3곳에 후보를 공천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당선 한삭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정당 득표율 15%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4년 전 전라북도 총선의 전체 예비 후보자 수는 60명입니다. 이번 총선은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아직 48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62명으로 집계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 후보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국민의당 창당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고창군과 정읍시, 부안군에 재난지원금 11억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는 폭설과 한파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설을 앞두고 피해 주민들의 복구를 돕기 위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3개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북에선 폭설과 한파로 10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1,035곳과 축사 27곳, 주택 5곳 등이 파손돼 65억 7천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쌀 80kg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15만 659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 변동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15,86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변동직불금은 목표 가격보다 쌀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올해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는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많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쌀값이 크게 떨어져 변동직불금의 지원액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로부터 1,200억 원을 전액 지원받아 설 이전과 다음 달에 각각 절반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새 철도 건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신항과 군산 대야를 잇는 새만금 대야철도가 반영됐습니다. 전주와 김천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장기 철도 건설 계획인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하는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대야철도가 반영됐고 전주 김천철도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새만금 대야철도는 새만금 신항과 군산 대야를 잇는 28.5km로 사업비는 6,270억 원입니다. 경상북도와 함께 건의한 전주 김천 동서 횡단철도는 108.1km로 사업비는 2조 7,500억 원입니다. 새만금 대야철도가 개설되면 새만금 신항만이 대중국 수출입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김천철도는 동서를 연결해 물류 활성화와 지역 화합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전주, 김천, 포항까지 연결되는 국토의 동서 물류 대동맥이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 없습니다. 전주 김천철도는 지난 2011년에 발표한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추가 검토 대상으로 반영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들 철도와 함께 추진해온 군산 목포 서해안선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철도는 정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당분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전주 김천철도를 정부 사업에 확실히 반영시키기 위해 경상북도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 연휴 귀성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국도 1호선 정읍 이밤교차로에서 신월교차로까지 4.8km를 오는 5일에 조기 개통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호남 고속도로 내장산 나들목과 국도 1호선이 곧바로 연결됩니다. 또 지난해 말 개통한 국도 29호선 정읍 신태인 김제 죽산면 6.7km 구간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수출액이 4년째 감소한 가운데 올해 중국의 성장 둔화와 일본의 엔저가 겹쳐 전북의 수출 증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 12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전북 수출액은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79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82억 달러로 잡았다며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고 지난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베트남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김재 씨가 경로당의 공기정화기 관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정해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단위로 사업비를 쪼개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한 업체에게 몰아줬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경로당에 설치한 공기정화기와 해충 퇴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관리업체 직원이 방문해 실내를 소독하고 살균제를 교환합니다. 공기 청정시키면서 해충 퇴치도 하고 살균제 다 들어가 있고 그러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난달 김제시 한 면사무소는 올 1년 동안 경로당 공기정화기 관리업체를 1,800만 원에 한 업체와 수의 계약했습니다. 뒤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 4곳의 면사무소가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의 용역을 모두 수의 계약으로 같은 업체에게 맡겼습니다. 김제시의 19개 읍면동 사무소가 이 같은 수의 계약으로 모두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한 업체에게 몰아줬습니다. 발주를 안 하고 면에서 직접 발주를 해요. 용역은 2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제시는 공개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사업비를 2천만 원 미만으로 쪼개 읍면동 사무소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시청의 업무 감화나 계약을 면사무소에 넘겼다고 해명합니다. 경로당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시에서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재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김제시는 지난해에도 수의 계약으로 같은 업체에게 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와 김제시가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집행했다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 결과 전주시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조성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8억 9,800만 원을 더 신청했고, 김제시는 금산 하수시설 증설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5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정부는 전주시에서 신청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8억 9,800만 원을 감액했고, 김제시로부터 국고보조금 5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농촌마을 가운데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철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얼어붙는 일이 잦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송창용 기자입니다. 30여 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익산시 금마면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탓에 주민들은 마을 공동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파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지난달 일부 주민들은 사흘 가까이 물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와 배관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또 빨래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안 나오면 전부 얼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보이라고 보고 거기다 가는 게. 문제는 강추위가 몰아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 가운데 수질이 먹는 물 기준에 적합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생수를 계속 갖다 먹었었죠. 지금까지도 갖다 먹어요. 생수는. 먹는 것은 그걸 갖다 먹고 이제 생활용수로만 지금 지하수는 쓰고 있죠.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상수도 설치를 요구했지만 익산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2.5km를 추가로 매설해야 하고 지대도 높기 때문에 상수도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별도로 이제 가압시설 내지는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가압을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전북의 상수도 보급률은 99%에 이르지만 농어촌 지역은 80%에 그쳐 6만 2천여 명의 농촌 주민들이 겨울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프리지아의 국산 품종 보급률이 50%를 기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프리지아는 지난 2007년까지 외국 품종이 100%를 점유했지만 샤이니 골드와 골드리치 등 국산 품종이 잇따라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국산 품종 보급률이 지난해 50%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색을 가진 프리지아를 더 육성해 국산 품종 보급률을 2018년까지 6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설 명절 전후에 전주 전통시장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주차장이 오는 5일부터 닷새간, 중앙상가와 신중앙시장 주차장은 오는 5일부터 엿새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풍남문 상점과 주차장은 오는 7일부터 사흘간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용머리 고개 육교가 26년 만에 철거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이용자들이 적고 잦은 무단 횡단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전주시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 1억 5천만 원을 확보한 경찰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갑니다. 원광대학교와 JTB 전주방송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기반형 음악 창작소 조성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원광대와 JTB는 공연과 미디어가 결합된 공연 예술을 개발하고 문체부의 지역 음악 창작소 조성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창의적인 음악과 공연을 개발하게 됩니다. 두 기관은 또 한국 대중문화와 문화예술의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연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행위,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 동안 해마다 데이트 폭력이 200건가량 일어나고 있다며 전북의 경찰서 15곳에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이 클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완주 6.1도, 전주 4.6도 등 평년 수준을 보였습니다. 절기상 입출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에는 익산 7도, 전주와 남원 6도 등 4도에서 7도까지 올라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내리겠지만 설 연휴 기간까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